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NHN 고도의 고도리 이한생 강사. 네, 용 차장입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차장님. 네. 간만에 네. 또 찾아뵙게 됐는데 네. 좀 살이 찌신 것 같아요. 또 그걸 콕 집어서 말씀하시면 좀 힘든데. 다이어트 한다고 하셨는데 네. 요새 이제 여름이니까 저도 이제 살 좀 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제일 어려운 계획입니다. 이미 뺐어야 되는데 네. 쉽지 않네요. 네, 여튼 오늘 컨텐츠는요. 네. 시중가보다 좀 저렴하게 네. 상품을 소싱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차장님 대충 어떤 컨텐츠인지 좀 소개 좀 해드릴 수 있을까요? 네, 요즘 그 쇼핑몰 시작하시는 분들 많이 사용하시는 시스템인데요. 온라인 이제 B2B 몰, 네, 이제 전문 도매몰이라고 하죠. 네네. 네, 이 시스템에 대한 설명들을 하는데 네. 요즘 이제 1인 창업하면서 예전부터 이제 뭐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면서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네. 이게 최근에 많이 활성화돼서 많은 창업자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문 도매몰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다른 말로 폐쇄몰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네, 공개되는 게 아니라서요. 그 전문 도매몰의 의미, 폐쇄몰? 네. 그 의미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폐쇄적인 것이기 때문에 뭐 검색 노출이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되고요. 그럼 본 이제 회원이 아닌 이상은 가격적인 정보들을 확인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좀 일반 소매몰하고 좀 차이점 몇 가지를 더 알려주시면은 이해하기 네. 쉬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 소매몰이라고 하면은 그냥 바로 오픈된 상태에서 회원이든 비회원이든 그렇죠. 이제 가격 정보를 다 확인을 하고 그다음 이제 회원이 됐을 때 혜택을 준다. 뭐 비회원인 상황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보통 아는 쇼핑몰인데 폐쇄몰 같은 경우는 반드시 회원으로 전환을 해야 되고 그 회원들의 커뮤니티를 통해서만이 그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회원 가입을 해야지만 거기 있는 상품들을 구매를 할 수가 있는. 네네네. 그래서 폐쇄몰.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폐쇄몰이 두 가지로 이제 폐쇄형 소매몰로 가느냐, 폐쇄형 도매몰로 가느냐 이 차이가 그냥 생기는 거겠죠. 네. 그냥 그런 뭐 상품의 개수 차이만 있을 뿐이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소매몰이든 도매몰이든 폐쇄몰로 시작을 하시게 되면 회원들만 그렇죠. 이렇게 살 수 있게 하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게 검색에 노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마케팅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좀 시간을 조금 쏟으셔야겠네요. 그러니까 뭐 시간을 쏟을 수도 있고 완전히 이제 자기만의 커뮤니티 중심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포털 사이트의 노출이 거의 대부분 안 되는 형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평소보다 좀 다른 시스템으로 마케팅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있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렇게 전문 도매몰, 즉 폐쇄몰의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타겟팅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 회원들이 제일 꺼리는 것 중에 하나가 회원 가입하는 단계인데 그 타겟팅이 정말 명확하지 않으면은 회원 확보가 되게 힘들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럼 뭐 제가 아는 이런 폐쇄몰들 유형이 뭐 공무원들의 복지 포인트 그렇죠.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선택적 케이스죠. 복지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기업의 임직원들 대상으로 포인트. 맞습니다. 저희도 나오고 있는데 포인트. 좋네요. 임직원 복지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입형 폐쇄몰이라 가지고 뭐 카드사에서 전문 쇼핑몰을 만든다든지 통신사에서 만든다든지 맞습니다. 이런 유형들이 있어요. 조금 좀 더 설명해 주실 수가 있으실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거의 거기서 이제 비슷한데 각자의 시스템에 맞게끔 그 환경을 만들어서 그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충성 고객을 만드는 게 가장 이제 그렇죠. 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그 도매몰 같은 경우, 폐쇄몰 같은 경우는 조금 기존의 쇼핑몰보다는 낮은 가격의 상품을 판매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대부분 좀 어떤 경로로 이런 좀 낮은 가격의 상품들을 소싱을 할 수 있는지. 뭐 소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일단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폐쇄몰이든 개방몰이든 지금 현재 많이들 이용하고 있는 게 이제 온라인 B2B를 이용을 하고 있고
뭐 이게 이제 해외 루트까지 이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이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뭐 도매몰 국내에서도 네. 있지만 해외 쪽에서도 맞습니다. 충분히 그 경쟁력 있는 상품들을 가지고 올 수 있다. 네네네. 아 그렇게. 그럼 조금 판매가 잘 되는 특정 뭐 상품군들이 있을까요? 혹시? 아무래도 이제 좀 뭐라고 할까요? 그 가볍게 이제 쇼핑할 수 있는 쪽이다 보니까 네. 뭐 의류라든가 패션 잡화라든가 뭐 생활용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은 줄을 이루고 있을 거고요. 그다음 조금 접근하기 힘든 게 이제 식품류 쪽이 조금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실 겁니다. 그러면은 조금 창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네. 이렇게 뭐 폐쇄물 네.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아이템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폐쇄몰을 처음부터 이제 창업 경험이 없는 분들이 하기에는 힘들 수 있는 부분이긴 하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회원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모집이 됐을 경우는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뭐 소매몰로 시작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조금 어느 정도 고객층을 확보하면은 네네. 전환하는 폐쇄몰로 네. 이런 경우도 있군요. 그러니까 폐쇄몰이 가장 큰 이제 장점이자 이제 신경 써야 될 점이 지속적인 커뮤니티거든요. 연결고리를 계속 만들어서 고객들이 잊지 않고 계속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좀 폐쇄물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알아보긴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조금 상품 소싱에 관한 그 어려움들을 그 초보 창업자분들께서 좀 상세시켜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최근에 셀바이라는 그 서비스를 오픈을 했어요. 약간 그 저희가 뭐 오픈한 지 이제 거의 한 달 정도 됐는데 브랜드 제품을 위주로 그 상품을 저렴하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셀바이라는 그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인지 한번 소개시켜 드릴 수 있으실까요? 네, 마침 저도 이제 쇼핑몰 테스트 중에 이제 셀바이를 가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뭐 해외의 좀 대표적인 주방용품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 이제 브랜드의 좀 뭐랄까 인지되어 있는 상품들 위주로 이제 그 취급을 하고 있는데 뭐 나름의 이제 해외에서 소싱을 하다 보니 좀 저렴한 가격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혹시 저렴하다고 하면은 혹시 뭐 시중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좀 저렴했는지 예를 들어서 뭐 이벤트 상품 같은 경우 완전히 그냥 생각할 수 없는 가격까지 내려가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상품보다 물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 폐쇄몰이다 보니까 일정 가격 판매 가격을 뭐 이제 지켜달라는 이제 상품들도 있긴 하지만 이제 이렇게 비교해봤을 때 충분히 제가 어떤 가격적인 면에서는 유리한 상품을 수급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아무래도 폐쇄몰을 이제 오픈하시게 되면은 이 가격 경쟁력을 생각을 안 하실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해안전용 쇼핑몰이기 때문에. 근데 셀바이라는 시스템 자체 내에서는 굉장히 그래도 가격이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소싱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셀바이에서 제공하는 제품들을 바로 내 쇼핑몰에도 연동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차장님? 그러니까 고도몰하고 연동이 되게끔 개발이 돼서요. 그 셀바이의 상품들 중에 본인이 이제 팔고 싶은 상품들을 일단 이제 찜하게 해서 그 이제 자기만의 페이지에서 고도몰 자기 운영하는 사이트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약간 B2B 시스템하고 비슷하긴 하네요. 네네네. 그냥 클릭 몇 번 하면 바로 등록이 되는. 대신 이제 문제는 뭐냐면 노출을 하면 안 되는 이제 폐쇄몰 운영 조건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뭐 노출이 안 된다고 하면 뭐 오픈마켓 같은 거, 네이버 쇼핑이나 맞습니다. 그런 거에는 일단 안 되고.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그 충성 고객들을 확보해서 폐쇄몰 형태로 쇼핑몰을 창업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다. 맞습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는 조금 말씀해 주셨지만 초기에 아예 처음부터 이 폐쇄몰을 창업하시려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좀 주의해야 할 사항들 요거 좀 몇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 그러니까 이제 폐쇄몰을 운영을 하는데 유입자가 없어서 가장 고민일 때 본인도 모르게 이제 마케팅에서 노출 광고에 이제 좀 이렇게 손을 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는 이제 뭐냐면 가격의 정보가 노출되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서로 이제 무너뜨리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이제 노출이 됐다는 걸 이제 공급받는 쪽에서 이제 파악을 했을 경우 공급을 중단할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공급을 막아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은 그 시중 가격을 이제 지나치게 파괴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가격적인 어떤 현상들을 최대한 이제 막으려고 최소화시키는 게 가장 큰 목적이겠죠. 그래도 또 브랜드 제품이다 보니까 그렇죠. 너무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판매하게 되면 또 희소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조금 뭐 그런 것도 있겠고 그 고객들이 가장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배신감이라는 거고요. 가격에 대한 배신감. 그러니까 분명히 내려갔다라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정상 가격이 올라왔을 때 고객들의 거부감은 되게 강하게 이제 반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을 맞춰놓고 이렇게 노출되지 않게 해놓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더 있을까요? 좀 주의하셔야 될 것들. 뭐 노출 광고 일단 하지 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고객 모집하는 관계겠죠. 그러니까 회원을 어떤 식으로 이제 모집을 할 거냐인데, 그 회원을 유도하기가 많이 힘들 수도 그래서 있겠죠. 이제 뭐 어떤 물리적 이제 포인트 제공이라든가 이런 걸 가는데, 근데 또 너무 과도한 포인트 지급으로 인해서 본인의 어떤 매출에 뭐 기여는 하겠지만 수익 구조에는 조금 영향이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 포인트 지급도 있고. 네네. 또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뭐 만약에 뭐 SNS 네. 이런 것들도 활용하면은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SNS가 활성화돼 있으면 가장 좋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SNS도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많지가 않았을 경우는 이게 또 하나의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폐쇄몰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을 잡거나 아니면 커뮤니티적인 활동이 충만된 상태에서 하시면은 효과가 배가 되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검색 광고 해서 상품이 혹시라도 일단 그 플랫폼에 노출되지 않게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고객 유치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많은 노력과 공수가 필요하다. 고민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뭐 오늘 폐쇄몰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폐쇄몰의 개념과 어떤 유형 그리고 뭐 타겟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셀바이라는 이 상품 소싱 시스템에 대해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또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뭐 셀바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 그 고도 홈페이지에 그 중간에 이렇게 자그마한 배너로 달려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셔서요 어떤 상품들 판매하고 있는지 보시면은 더 쉽게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이득을 가져가실 게 있으시면 또 가져갈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또 좋은 컨텐츠로 다음 시간에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밖에 계세요, 차장님? 안 계시는데? 밖에 안 계세요? 네, 잠깐 가셨나? 로베 계셨는데?